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 셋의 공통점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거야. 경제나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을 테일 리스크라고 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예측하기도 어렵지만 딱 한 번만 발생해도 세상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위험 요인을 두고 하는 말이야. 보통 통계학에서는 인간과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의 대부분은 이렇게 모자처럼 발생한다고 가정해. 이걸 정규분포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값이 평균 근처에 몰려있지. 그러니까 평균에서 멀어진 이 모자챙 부분의 값, 이 극단적인 값은 실제로 발생할 확률이 적다는 거야. 하지만 적다라는 게 아예 0은 아니잖아. 예를 들어 볼게. 대한민국 성인 여자 평균 키는 159.6cm래. 그렇다고 180cm가 넘는 사람이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 결국 그래프의 끄트머리에 있는 값도 존재한다는 거지. 사회나 경제에서도 이렇게 확률은 적지만 발생할 수 있는, 즉 꼬리에 존재하는 위험들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게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경제 위기야. 이 당시에 주택을 담보로 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엄청났어. 은행들은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데 만약 돈을 못 갚으면 집을 팔면 되니까 손해는 안 본다 라고 생각한 거지. 그런데 그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고 주택시장은 최고점에 도달한 후 하락하기 시작. 대출자들이 은행에 돈을 못 갚게 된 거야. 연체율은 계속 오르고 대출과 관련된 파생 상품들도 손해가 발생하고 급기야 세계에서 4번째로 큰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까지 파산. 이렇게 미국 경제가 위기에 빠지니 세계 경제까지 도미노처럼 와르르. 미국은 2008년에만 7조 달러, 약 1경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입했고 그 다음 해에도 자금을 계속해서 쏟아부어야 했어.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이라도 했겠어? 2008년 8월 골드만삭스의 CFO는 회사의 대표펀드 손실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이만큼의 손실이 일어날 확률을 25시그마라고 했대. 3시그마 값 이내에 일어나는 사건이 99.7%니까 이건 진짜 희박한 확률이지. 수십억 년에 한 번 일어날 사건 정도? 아니 그러면 아예 대비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싶겠지만 이런 일은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야. 보통 일이 발생할 확률을 높이는 작은 전조 증상들이 하나둘 누적되거든. 이런 걸 패테일 리스크라고 해. 변동성을 자극하는 악재들이 자꾸 생기면 평균을 벗어날 확률이 늘어난다는 거야.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모자 양쪽 끝 확률이 점차 높아진다는 거지. 아까 언급했던 2008년 경제위기도 1년 전부터 전조 증상이 있었대.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도 무차별 대출을 해줬으니 리스크가 조금씩 커지고 있던 게 당연하겠지? 레이 달리오, 라구암 라진 같은 유명 경제학자들은 흐름을 보고 경제위기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기도 했어. 요즘 우리 사회에도 패테일 리스크를 떠올리게 만드는 불안한 사건들이 하나둘씩 보이는 중이야.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의 악영향이 커지고 있어. 불안정한 국가관계와 전쟁. 누가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이나 했겠어? 그런데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중동 내륙의 폭탄 테러까지. 이 영향은 말 안 해도 알지? 게다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중국과 대만 사이가 불안할 때마다 세계 경제와 사회가 요동치고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대. 그리고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지만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국가라 북한과의 긴장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경제가 흔들흔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테일 리스크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야. 지금은 별거 아니라고 하는 일들도 시간이 지나면 테일 리스크의 전조 증상이었구나 할지도 모르잖아. 쥐꼬리만한 가능성 무시하지 말고 최악으로 가지 않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고.